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개그우먼 신봉선. 감성부터 황치영. 방송 싫어요. 래퍼 딘딘. 진짜 축하할 일 있잖아요. 작년에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와, 축하 많이 받았죠. 축하해요. 수상자가 나란히 대상 최우수상. 야. 옆에서 축하 뭐 많이 받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막 축하를 또 많이 했고. 아이고. 그러니까 수상자들은 오래 가요, 이 감동이. 우리만. 아니 지금 사실 이분도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신하영 씨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하고 싹 이렇게 마음이 동하셨어요? 좀 제가 못하는 것들을 잘 척척 해결해 줄 때. 특히 어떤 걸 못하는 걸 잘해? 컴퓨터 포맷이라든지. 그거는 그냥 엑셀. 컴퓨터 포맷을 그냥 포맷 전화하면 누르면 되는 거 바로 아니에요? 오는데 15분이면 여자들은 기계체 좋아해요. 그래요? 아니 신봉선 씨는 우리는 결혼 못 하겠네. 우리는 진짜 컴퓨터 고장 나면 성훈이 와서 고치고. 전구 나가면 김숙 씨가 같이 그거 가르치고. 우리는 틈이 없어요. 틈이 없네요. 허전할 팀이. 아유. 아니 요즘 뭐 드라마가 난리 났잖아요. 스카이 뭐 이렇게 네. 하는 드라마가 난리 났는데 거기서는 정말 하버드 대학교 거짓으로 갔잖아요. 신하영 씨야말로 진짜로 간 사람이잖아요. 진짜 하버드 나온 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그 드라마의 여파로 제 연관 검색에 학력 위조가 계속 붙어 있어요. 아, 영광 위조가 떠요? 진짜로 갔냐고. 저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도 없고. 아니 끝까지 발뺌하면 되죠. 뭐 괜찮습니다. 우리 그 딘딘 씨랑 신하영 씨가 같은 프로그램 지금 하지 않아요? 저희 외국인 그 처음 오는 프로그램을 예. 그럼 잘 신하영 모르시는 씨랑 분 같이 앉아 있어갖고 느낌이. 서로 인사해요. 여기서 보니까 되게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원래 저희 자리가 김준현 씨가 가운데 있거든요. 항상 준현이 형이 가운데 있어 안 보이죠? 그래서 어색하다 생각하니까. 맨날 전화만 하던 사이였던 거야. 인사하세요. 딘딘이었어요. 예. 아니 그래서 황치현 씨는 안녕하세요 꽤 나오셨잖아요. 그때보다 턱선이 더 뾰족해졌어요. 진짜 살이 좀 많이 빠졌죠. 좀 날씬해진 것 같아. 날려 빼졌어. 6kg에서 한 7kg 정도 뺐어요. 살이 빼면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지 않아요, 느낌? 왼쪽 눈에 쌍꺼풀이 계속 생겨요. 그렇네요. 요거는 왼쪽만 생겼어. 한쪽 끝에 보이시죠? 이렇게. 바람둥이다. 아니 그러면 살까지 뺄 정도면 노래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별 노래. 어떤 노래예요? 그때 꼭 한번 뒤돌아보기로 해. 너에게 어렵게 건넸던 고백도 난 모두 여기에 두고 갈게.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이제 뭐 새해가 지금 이제 밝았잖아요. 혹시 나한테 달라붙어 있는 꼬리표 같은 거 있잖아요. 있지. 흑역사 이런 거 지우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올해 40이 됐거든요. 아유 그래요. 네, 아이고야. 40이라는 이 나이 조금 지우고 싶어요. 사실 신봉선 씨도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약간 조금 제가 28살 때 장동민 씨 엄마 역할을 했거든요. 대화가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그냥 아이가 있는 애엄마로 보셨어요. 나는 신인 때 금천땡내를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50대 후반으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냥 이게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젊어 보여. 진짜 동안이 됐어요. 지금은 뭐 그게 신경 쓰이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그럼. 들 거예요. 황치현 씨는요? 콘서트 때마다 제가 이제 걸그룹 퍼포먼스를 해요. 네, 블랙핑크의 제니를 했어요. 솔로. 그 솔로가 아니라 뚜루뚜루. 뚜두뚜두. 제목은 뚜두뚜두. 네, 그거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괜찮은데? 예쁜데? 예쁜데? 진짜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요. 사진 보니까 흑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딘딘 있어요, 딘딘? 딘딘. 어디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박서준 씨 닮으셨네요라고 해서 박수준이요? 제가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 기사가 딘딘 박서준 닮았어 인정 뭐 이렇게 나간 거예요. 나 그냥 한번 들어봤다 그랬는데 맞아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닮았나? 어머. 있어. 아니 약간 느낌이 있네. 딘딘 잘생겼어. 아니 느낌이 있네. 눈 부분이 닮았어. 자 오늘도 세 가지 고민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질풍노도의 남자. 아내 좀 말려주세요. 인생을 건 사람. 아, 자, 이번 사연은요. 이 화끈한 아내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민이야? 안 화끈해서 문제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화끈하다는 거야? 아내 좀 말려주세요. 신혼인가? 안녕하세요. 퇴근길이 두려운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집에만 가면요. 왔어? 옷 벗어. 옷 벗어. 이거 방송되나? 가자마자 또?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좀 자면 안 될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싹 다 벗어. 당장! 싹 다 벗어. 당장! 이게 다 뭔 소리냐고요?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 앞에서 속옷까지 싹 다 벗은 후에 바로 샤워까지 해야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독하게 깔끔을 떨어대는 제 아내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여보. 여보, 뭐해? 지금 새벽 1시야. 보면 몰라. 청소하잖아. 매일 밤낮으로 온 집안을 물티슈로 닦아대기까지 하는데요. 아이고야. 이렇게 하루에 쓰는 물티슈만 200장이 넘습니다. 보통 한 2통 되나? 보통 한 통이 100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2통 되네요. 더 문제는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딜 그냥 들어? 어디? 빨리 옷 벗고 화장실 가서 씻어. 엄마, 나 너무 배고픈데. 안 씻으면 밥 없어. 온 신경이 청소에만 가 있는 제 아내. 더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제발 아내 좀 말려주세요. 여태까지 깔끔 떠는 사연 되게 많이 나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사연도 몇 번 왔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제일 좀 세긴 심한 경우. 센 것 같아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부터 싹 벗는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속옷까지 벗는 거는 진짜 저희 집에서는 절차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들어가니까 현관 앞에서부터 속옷까지 다 벗어야 돼. 진짜로? 그리고 바로 샤워하고 제가 벗어놓은 옷들은 바로 세탁기로 들어가 빨래하고. 매일이요? 예, 매일. 점퍼 같은 것도 하루 입으면 그날 바로 세탁을 해요. 아니 아우터도 이게 밖에 입는 거를? 예. 비싼 옷은 그래서 아예 퇴근하면서 차에다 벗어두고 목욕탕 갔다 와도 목욕하고 때 다 밀고 와도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샤워하고. 잠깐의 외출에도 잠깐만요. 목욕하러 갔다 왔는데 집에 도착하면 옷을 다 벗고 다시 샤워를 해야 된다고? 진짜 되게 피곤한 날이 있을 거예요, 정말. 술 정말 많이 취했을 땐 씻기 싫잖아요.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그냥 좀 쉬자. 이게 가려고 그래도 그냥 잡지도 않아요. 물티슈를 손에 잡아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꼭 들어가. 아니 그러면 약간 물만 묻히고 나오거나 약간 대충 씻는 척만 하고. 그렇지. 그래서 밖에서 이게 지켜보고 있어요. 어휴. 이제 빨리 씻는다 싶으면은 밖에 나가서 이제 샴푸를 제 머리에다 이렇게 뿌려버려요. 다시 들어와서 감고 오라고. 문을 잠궈버리면 되잖아요. 청소를 이게 많이 해가지고 문고리가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또 닦아. 너무 닦아가지고. 저 얼마나 닦아야지 그게 너무 야, 얼마나 닦았길래 독이. 아니, 근데 남편이 퇴근했어요. 퇴근했는데 아내가 없어. 그렇지 없을 수도 있지. 그냥 들어가자. 파티지 그냥. 그러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집에 갈 때 항상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 나 지금 집에 가도 돼? 그런 식으로. 집에 가도 돼. 허락을 받고 들어가시는 거죠. 네, 제 집인데 제 집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아니, 아내가 없더라도 내가 다 벗어놓고서 내가 씻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자기 눈으로 안 봤으니까 아니 어디까지 닦아요? 이게 뭐야? 이게 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 말은 퇴근 시간이 늦을 수도가 있잖아. 남편이 늦으면 아내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요. 일단은 현관문을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옷 벗고 씻고 있는 동안에 아내는 나가서 현관문 이거 닦고 눌렀으니까. 그 누른 것도 닦아. 이것도 닦고 손잡이 닦고 대박이다. 안에 현관문 닦고 거의 증거 인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곳곳마다 다 흔적을 없애는 수준인 거죠. 손님이 오는 건 그래, 상상도 손님. 못 하겠네요. 손님 궁금하다. 손님이 안 되죠. 손님 근데 집도 가는데. 예,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네. 친구가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친구는 계속 현관에 서 있고. 예. 그래서 현관 앞에서 그냥 이렇게 1시간을 기다리다가 그냥 갔어요? 예, 그냥 갔어요. 저 부모님들, 시부모님들 뭐 이렇게. 아이고, 얘야, 그만 좀 하자꾸나. 그러니까 모든 청소를 물티슈로 하는 거예요? 예. 방바닥부터 시작해서 방, 현관, 마루, 뭐 벽, 심지어 애들이 이렇게 노트 필기하잖아요. 노트도 한 장씩 이렇게 다 노트가 닦고 젖겠는데요? 이렇게 끝에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너플너플너플. 근데 이 정도 쓰시면 아실 것 같은데 얼마나 쓰세요? 나와요?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물티슈로만. 큰 세제 뭐 일주일에 한 통 정도? 우와! 그런 4-5개 씻는데도 거짓말 좀 못해서 한 3, 40분 정도? 그리고 5개를 씻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제가 올해 결혼 12년 차인데요. 아니, 초창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첫째 낳고서부터 아기 때문에 깔끔을 떨기 시작하셨나 보다. 첫애 낳고 택배 오면 문 앞에 택배를 받잖아요. 네. 그럼 와이프가 옷 갈아입고 와서 이걸 또 다 닦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지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깔끔하면 좋지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조금 정도가 심한 것 같은데 고치려고 노력을 따로 해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담을 받아보거나 뭐 안 해본 건 없죠. 뭐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네. 상담소도 다녀보고 뭐 최면 치료까지 해봤었거든요. 아내보다도 제가 더 고치게 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고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문제. 최면 치료를 해도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조금 하려는 의식이 있어야지 이게 최면이 되고 그러는데 아내분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고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이해가 못할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막 제 일단 세균이 좀 많이 붙는 것 같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세균이 막 눈에- 달라붙는 것 같은 네, 느낌. 네, 네. 어떤 절차로 이렇게 청소를 10시에서 1시까지 출근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들어가지 않고요. 현관에서 일단 있어요. 애들 올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린이집까지 데리고 오면은 옷을 다 벗고요. 그리고 애들 들여보내고 제가 앉은 부분을 닦고요. 샤워를 하고요. 나와서 애들 밥을 주고요. 그 뒤부터 이제 청소가 시작되는데 돌돌이 같은 걸로 매트랑 베개랑 그리고 환기시키고요. 손소독 물티슈 갖다가 애들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모서리, 리모컨, 침대 위에 있는 서랍 거기까지 다 닦고요. 그래 어머니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야 되는데 혹시 먼지 묻었을까봐 못 대시. 예, 살짝 그런 것도 있어요. 물티슈를 좀 드려야 될 건데. 근데 저는 애들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퇴근하고. 네, 한 4시간, 4시간? 현관에서요? 그 신발장 있는 데서? 네. 제가 어차피 둘째를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하원하는 그러면 어차피 더 또 씻어야 씻어야 되니까.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식사는 현관에서 해요. 식사를 현관에서 네. 밥을 어떻게 구우겠잖아요. 아, 사가지고 와요. 퇴근할 때. 외식거리를 쭈그리고 앉아서 드세요? 네. 근데 아까 문고리가 부서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 문고리에다가 핸드워시를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제가 물을 다 뿌리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다 네. 뿌리는 거예요? 그걸 뿌려놓으면 그게 쇠나 이런 철 종류도 다 부식이 돼버려요. 그럼.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질러 놔요. 아, 얼마나 문질렀으면 그게 그러면은 화장실은 어떨까 너무 궁금해요. 제가 핸드워시로 다 깨끗하게 밀어놔서 강이 나요. 네. 그리고 뭐 이거 다 뿌리는 거예요? 아, 그 핸드워시 굳이 핸드워시로 화장실 청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99.9%라고 쓰여 있거든요. 세균 감염. 핸드워시에
세균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매일 청소한다라는 게 숙여서 하고, 그쵸? 엎드려서 하고, 이게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무릎도 아프고. 손목은 거의 나가고요. 그리고 무릎은 거의 식모들처럼 옛날에 까맣게 돼가지고 반바지 같은 거 잘 못 입어요. 하도 무릎을 꿇고 닦으시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할 때나. 일할 때는 소독 그 물티슈를 들고 가거든요. 거기 가서 제 자리만 닦고요. 밖에 화장실은 사용을 못해요. 아, 집에서만 일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제 친구 20살 중에도 그런 친구 때 초반 때부터 그랬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오늘 여기 방송국에서도 한 번도 안 네, 가시나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전 너무 그게 끔찍하더라고요. 변기통에 앉는 게. 닦고 앉으시면 아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시술을 몇 번 했어요. 제가 시술을 몇 번 했어요. 개인용 요강 같은 거를 그러면. 예. 오늘 그럼 방송국에 있는 동안 굉장히 좀 불편하실 텐데 해서 저희가 아내분이 방송국에서 대기 중인 모습을 살짝 관찰을 해봤는데 진짜? 좀 한번 살짝 보시죠. 전에 이분이 소품을 좀 들고 가서 변기에서 마시고 있는 거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앉으셨어요. 아, 끊이시네요. 그렇죠. 아, 손을 닦으시네요. 이게 약간 습관처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닦으세요. 앉은 자리에서 바로 닦으세요. 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닦은 데 빼고는. 혹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갔는데 빨리 전화 한번 바로 출발하니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네. 아 진짜. 야, 대박. 한 번 안 가시고. 어머님이 현관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딱 저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죠? 이 정도로 깔끔하시면 집 들어가면 진짜 막 광나고 막 번쩍번쩍 탁자 위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네.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닦는 거에 대비돼서 정리는 되게 못해요. 닦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는구나. 예. 이게 자기만의 좀 방식이, 정리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뭐 케이블 TV가 뭐 고장 났거나 수도. 맞아. 그러면 누가 고치러 오잖아요. 맞아. 자, 절차입니다. 자, 기사님 절차입니다. 그분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등은 좀 고장난 지가 좀 됐고요. 그냥 깜깜한 상태로 살고 있고요. 아, 진짜? 네. 고장나도? 네. 그래서 문고리도 아직 안 단 거예요? 네. 정부만 갈면 제가 해도 되는데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니까 지금 얼마나 됐어요? 저렇게 된 게 얼마나요? 지금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밤에 초를 켜세요? 아니 문 열어놓고 아니요. 옆방 불로 해서 간접 그냥, 조명으로. 예, 애들도 좀 많이 불편해하죠. 좀 밝았으면 그러니까 숙제도 지금 해야 되고. 성장기 아이인데 집이 좀 눈이 밝아. 어디 방이 좀 침침하니까 시력이나 그런 게 좀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남편 말로는 아까 아이 낳은 이후에 이렇게 깔끔해진 것 같다 얘기하는데 그전에도 좀 어떠셨어요, 그전에는? 20살 초반에도 좀 심하긴 했어요. 왜냐면 월급의 반이 물티슈였거든요. 동생이 이제 같이 자취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거든요. 야반도 주로 했어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서 야, 깔끔해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의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안 들켰던 거예요? 연애를 짧게 했거든요. 한 6, 7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콩깍지에서 남편한테 안 보였을 거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이가 어떻게 그것도 왜냐면 너무 사랑해. 청결이 심한. 그때는 몇 번이고 씻을 때지. 그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방에 아이는, 예. 임신 성공률도 99.9. 책임도 99.9. 아니 근데 아무래도 아이 낳고 좀 더 심해진 것 같긴 하죠. 애기라서 그 청결 같은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 손소독 물티슈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아내분은 하루에 손을 얼마나 씻고 100번 정도요? 100번 정도요? 100번이요? 근데 사실 손 정말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좀 상태가 좀 양호해지긴 했는데 그 전에는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유전자일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도 원래 집에서 그렇게 깔끔하셨어요? 그래, 집에서. 아니요, 저희 엄마 아빠랑 동생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청결에 신경을 잘 안 쓰니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본인만 그렇게 바뀌었다? 파리가 되게 많았어요. 예, 예. 가축을 아우, 길러가지고 소 키우는 집은. 천장 쪽으로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얘기와 상관없는데 첫 유행어 생각나네요. 첫 유행어. 뭐예요? 이영자 씨 힘 세다면서요. 뭐 소도 잡았다던데. 아유 그건 오해예요. 소단등에 있는 파리를 한 대 친 게 소까지 잡아준 누가 알았것이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시골에서 나도 소에 파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녀 입장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예, 저게 어떤 애가? 첫째가 좀 많이 힘들어하죠. 혹시나 해서 걱정돼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았거든요. 잘하셨다. 근데 집을 그렸는데 집안이 온통 다 까매요. 집이. 그때 정보가 하는 말이 저희 집은 먼지고 너무 더럽대요. 온통 까맣게 자기 눈에 까맣게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하도 청소를 하니까 우리 네. 집은 더러워서 청소하는 네. 거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치료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애가 치료를 받을 게 아니라 엄마가 조금 바뀌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둘째는요? 아이고. 둘째는 이제 올해 5살 되는데 짜장면이나 먹으면 입술에 묻잖아요. 그렇죠. 어른도 묻는데 뭐. 이걸 닦아줘야 돼요. 안 닦아주면 씹지를 않아요. 닦아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5살짜리가? 그게 습관이 됐구나 걔도. 야, 어머니 이런 얘기 듣고 우리도 놀라운데 안 놀랐어요? 신랑이 저한테 계속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 나와 봐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고칠 의향은 조금은 진짜요? 있어요. 네, 조금은 있어요. 고칠 의향은 조금은 진짜요? 있어요. 네, 조금은 있어요. 자, 일단 그럼 한번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나는 집 외의 화장실에서는 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한 명도 없죠.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자, 밖에 나갔다 오면은 무조건 바로 옷을 다 벗고 씻는다. 매일 그래야 된다. 그게 절차다. 그렇게 난 살고 있다. 없지. 자, 200명 중에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자, 어때요? 지금 손을 들으신 분이 없어요. 아예 없어, 손. 어때요? 왜 없을까요? 참. 그게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루 입었다고 그걸 그냥 다 세탁을 그러니까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말이나 뭐 속옷 말고야 뭐. 못 믿겠어요? 네. 이게 본인도 힘들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들한테 강요를 해요. 그렇지, 맞아. 모든 면이 좀 자기 멋대로 의사결정도 하고 여행 같은 걸 가더라도 2, 3일 전에 저한테 통보식으로 다 예약해놨으니까 시간 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렇지. 금전적인 사고도 크게 쳤었거든요. 아내가요? 예. 급히 돈을 쓸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갔는데 300만 원 정도를 대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안 좋으시대요. 신용불량 바로 직전까지고 왜? 바로 직전까지고 왜? 빚도 되게 많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주식을 해가지고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게 다 날렸더라고요. 날렸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저 몰래 이제 대출도 끌어다 쓰고 뭐 대부업도 갖다 쓰고 어우, 그걸 메꾸려고 그랬던 거구나 또. 아이고야. 처음 그때 은행 가서 아신 거죠, 이제 대출 예 그걸 처음 상의 알았어요. 없이. 또 그런데 비트코인에 손을 댔더라고요. 비트코인에 손을 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또 다 해놓고 아이고야. 그 원래 올해 초에 집을 좀 넓은 곳으로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했었는데
그 계약금이고 뭐 그게 다 빚 갚는 데 쓰고 좀 속상하죠 많이.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12년째 살고 있는데 아내한테 미안하단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아유. 그 돈은 누가 갚는데요? 다 제가 갚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좀 남들보다 좀 강한 것도 있고요. 처녀 때부터 좀 독단적으로 결정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약간 만만하다고 해야 되나? 남편이 약간 만만하다고요? 아니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청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통보인데 조금은 남편 입장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결혼했잖아요. 근데 남편은 왜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저랑 같이 살고 있고요. 아니 그건 아내도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죠.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말씀을 안 해봤어요? 처음에는 애 낳고 나서 우울증이 그런가 싶어서 전화 통화도 자주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밥 먹었어? 그러면은 이 시간인데 밥 안 먹겠냐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집에 와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은 청소하고 있고 뭐 빨래한다고 그러고 있고 대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뭐 자기야 뭐 애 누구누구 엄마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기분에 따라 야 너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좀 말다툼 하면은 뭐 동물들도 나오고 육두문자도 나오고 뭐 숫자도 나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주는 남편이 있을까요? 모든 걸 이렇게 다 이해해주고 뭐 그럼 어느 정도의 약간 사람이면은 약간의 딘딘 그 열 존경심이 내려 천천히 흥분했어 지금. 너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남편을 존경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존중할 필요는 그치, 있죠. 존중을 해야 예,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남편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어요? 말하기가 싫어요? 대하기 싫은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제가 청소를 1~2시까지 하니까 체력적으로 소모가 있으니까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새벽 1~2시.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든데 주식할 힘은 어디서 언제 나신 했어 거예요? 그거는? 현관에서 했겠네 애들 아, 예. 기다리면서 퇴근하고. 잠깐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해봐요. 사실 남편은 어떤 마음으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는지 궁금해요. 이러저런 일도 많이 겹치고 아내 때문에 해서 작년에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좀 오래 하는 직업인데 운전을 하는데 너무 막 식은땀도 나고 엘리베이터 저희 집이 9층인데 잠깐 한 15초 정도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안에를 못 있겠더라고요. 약간 공황장애 느낌인 것 같은데? 병원을 갔더니 뭐래? 뭐 우울증의 공황장애 초기라고 그거 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애들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스스로 이거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지금 심리 치료 받고 있는 거에 조금 기대고 있거든요. 각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받고 나서도 변한 게 없으면 나랑 이혼하자. 그런 얘기까지 하셨구나.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잡고 있다가 놔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뭘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청소를 열심히 하거든요. 청소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건 가족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균을 다 없애주잖아요. 근데 그 청소 때문에 가족들이 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깨끗하잖아요. 그건 본인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 2억 어떻게 갚을 거예요? 계획해봤어요? 찰떡찰미하시잖아. 2억 2억에서 5천 남았으니까요. 근데 그걸 남편분이 누가 갚았어? 했잖아요. 1억 5천을요. 남편이요. 자 아내분 오늘은 자존심 다 내려놔요. 좀 솔직하게 대답을 우리 하세요. 대등하잖아요. 아내가 선택해서 한 거잖아요. 상의해서 합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맞죠. 미안하죠. 너무.
괜찮아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뱉어요. 전달해야죠, 마음을. 그래 남편이 마음이 풀어지죠. 빚은 저 있고 그거 계속 갚았고 아직도 집에 가면 답답하게 남편은 무슨 낙으로 살까요? 속이 아니지. 남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거든요. 실제로 이혼하길 바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네. 예, 자존심 때문에 뭔가 세게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이 가정을 아이들과 잘 꾸려나가길 바라시죠? 네. 예, 그러면은 조금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예, 직접 얘기해 주세요.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그냥 좀 피곤하면 늦게 씻어도 되고 너무 독단적으로 통보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서로 간에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튼 잘못했고 미안하고 이제 한번 결벽증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볼게. 일단 어떤 노력부터? 일단 물티슈를 좀 줄여볼게. 핸드워시도 좀 줄여보고 세제도 좀 줄여볼게.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좀 일찍 가더라도 늦게 퇴근하더라도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 일단 손발 손만. 머리만 감고 들어가는 걸로. 그럼 몸통을 어떻게 여기 하고 여기 몸통을 안 하고 진짜. 손하고 발만. 손만 닦고. 손하고 발. 손이랑 발만. 네, 손발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닦아야지. 없더라도 남편 들어가서 진짜 약속 아마 지킬 거 약속 지키죠? 아내가 없더라도 혼자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해. 조금 많이. 조금만. 본인은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본인 마음을 얘기해. 요만큼 이만큼 얼만큼이요? 이만큼 사랑해.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미안해. 미안해. 예. 아유, 자, 그래 잘한 거야. 신봉선 씨부터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고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 저런 남편 같으면 벌써 결혼했어 우리 예. 둘이. 그지? 내 가족을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저기 200명 중에 안에 놀랄 겁니다. 몇 명? 100. 제목은 질풍노도의 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요, 중학생 때만 해도 반장에 공부도 상위 10% 안에 꼭꼭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아들은 엄친아였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아들 꿈이라는데 서해를 안 가나? 학원 한 번만 보내주자, 엄마. 아따 징하다. 야야, 학원에서 네 소질 없다 하면 진짜 취미로만 할 끼지. 그러면 내 보내주고. 내 그때는 참말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정말이지? 진짜로. 갑자기 춤에 빠진 후로는요 180도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리리 어머니 세연이 담임입니다. 세연이가 오늘 저한테 대들었어요. 띠리리리리 어머니 어머 선생님 또 전화 오셨네요. 오늘은 아예 시험지를 백지로 냈지 뭡니까? 춤에 빠져서 학교 생활은 나 몰라라 하는 우리 아들 때문에 매일 속이 터집니다. 아들, 네 도대체 와 그러는데?
나 시비 좀 들지 마이소 좀. 뭐라고? 네 춤 때문이가 그 춤 때려치라. 에이씨,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라고요.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라고요. 엄마한테? 이게 아가 엄마한테 한 말입니다. 야, 너무하네. 이젠 마음의 문까지 닫은 우리 아들 안녕하세요에서 제발 그 속마음이 뭔지 좀 알려주이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십니다. 딘딘 궁금해요. 딘딘도 이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마음 아프게 많이 했었죠.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야 될 때 이제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 학비를 갖고 그냥 몰래 비행기표 끊어서 들어왔는데 그때 엄청 싫어하셨어요, 부모님이. 근데 이제는 제가 부모님의 자랑이자 엄마 이제 톡 프로필 글이 아들 때문에 행복한 나날들이라고. 맨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는 이 죽일 놈을 왜 낳았을까 이러다가 지금 아들 때문에 행복한 나날들 굉장히 뭐가 진심인지 모르고. 너무 리얼하다. 저희 우리 엄마 카톡 프로필도 자꾸 하버드를 엄마도 네, 이렇게 졸업 사진을 네, 수사로 하시더라고요. 인정. 근데 아마 우리 아들도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한번 엄마한테 상처를 준 게 평생 그냥 남아요. 그때 제가 6살 때인데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와 하면서 저를 때리려고 때 막 도망쳤어요. 집 앞 골목 쪽으로 계속 저를 쫓아오면서 근데 못 잡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서 36살에 6살도 못 잡냐! 아직도. 아들이 못했네.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볼게요. 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그래, 딘딘이 모셔줘. 딘딘이 아들이 정말로 춤에 빠진 후로 180도 달라지신 거예요? 네, 예전에 저희 아들이 반장에 학생에 그리고 공부도 상위 10% 하는 어유 잘했네, 공부. 댄스 동아리가 없는 학교를 갔는데 본인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성적이 70~80% 정도 떨어지고 중학교 3학년 때 가출도 하고 그리고 통보만 했죠, 저한테. 공부는 관심이 없고 춤만 추는 거예요. 지금이 약간 한창 사춘기여서 약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애들이 1~2년 정도 사춘기를 겪는다는데 우리 아이는 거의 4년 가까이 길어요. 네, 사춘기를 하고 있으면서 갈수록 매년 최고점을 찍는 거예요. 아니 행동이 그러니까 증세가. 춤추느라 피곤해서 학교 가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매번 졸기 일쓰고 그리고 한 3주 정도 학원을 빠지기도 하고 집에 밤 10시는 기본이고 12시, 새벽 1시 근데 가족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지 전화조차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고. 아예 꿈이 없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이렇게 춤에 열정적으로 빠져서. 네, 아들이 저를 닮아서 몸치예요. 몸치인데 댄스 동아리 만들었다고? 되게 의외다. 너무 주관적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몸치니까 너도 몸칠 거야. 이거는 조금 아니,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댄스 전문 학원에 데리고 갔었어요. 아우, 잘하셨네. 가서 이제 선생님이 묻으니 그냥 춤은 취미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전문가가 봤을 때. 선생님 봤을 때. 네. 저도 원래 중학교 때는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학업 성적이 좋았는데 제가 중2학년 때부터 춤에 빠지고 나서부터 막 성적이 이제 막 이렇게 좀 내려갔어요. 아, 이거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요, 지금. 저는 그래도 저는 정말 꿈에서 내노라는 춤꾼이 그럼, 완전 그래서 춤꾼이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반대만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공연이 있을 때 아빠랑 같이 공연 보러 가서 보고 응원도 해주고 아, 응원도 하셨고. 댄스하는 부원들 제가 밥도 사주고 하면서 니네들 멋있다고. 완전 그래도 그 정도면 완전 반대한 게 아니라 완전 서포트를 해준 거네.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어요. 그리고 다행이다. 예. 내가 우리 아이를 몸을 낳지 생각을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멋있는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시다. 거. 와, 우리 아빠는 맨날 밥 먹다, 야, 넌 내 거야. 너는 네 지금 이 들고 있는 숫자도 내 거야. 너무 상반된 어머니죠. 우리 아빠는 맨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춤을 취미로 하는 거 좋은데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어머니? 저는 인성이 들 때 나이는 잘못됐다고 그건 생각하기 용서가 안 때문에. 되죠. 아, 진짜 예. 멋진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맞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가장 편안해서 엄마한테 편안하게 함부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은 어느 정도 아, 당연하죠. 지켜줬으면 예. 좋겠는데 매번 그 선을 넘어가니까 저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공부하고 저는 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의 안 나가니까 그죠? 학교 나가. 학교 나가요. 근데 학교 나가. 학교 나가요. 근데 그러면 잠깐 옛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머니가 선을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막말을 들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액자 있잖아요. 액자에 사진인데 그걸 다 엎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엄마가 꼴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래? 그리고 한 번 또 뜬금없이 자기를 왜 놨냐고. 아, 제일 서운한 말인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든 엄마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해? 그러면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아들의 반응은? 엄마가 이렇게 낳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제가 세연아 엄마가 누나도 키우고 너도 키우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키웠는데 그러면 엄마가 알겠죠. 아, 이거 좀. 근데 이제 사춘기라서. 딱 사춘기야. 예. 엄마 입장에서 보는 거고 아들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뭐 아들 입장을 한번 예. 자, 아들님 만나볼게요. 아들 어디 계세요? 정말 고민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는 돼요. 왜냐면 어머니는 갱년기시고 저는 사춘기고. 네, 그래서 좀 불꽃이 좀 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엄마가 꿈을 완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응원도 그래.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저는 솔직히 어머니가 그렇게 응원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집에 오면 항상 공부 얘기하시고 성적 좀 떨어지면 너 이거 춤 때문이지 하면서 너 동아리 탈퇴해 이러고. 아니 그러면 엄마한테 입 다물어라, 시비 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계세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생각하고 계세요? 네. 진짜 엄마가 하긴 한거 착해서 맞아요? 그렇지. 시비 털지 마세요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라서 어머니를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기고 싶어. 엄마를 왜 이기고 싶죠? 아니, 저 내 의견이 옳다는 말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시비 털지 말라 카이. 아니,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학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너 여기 안 다니면 댄스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거기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랑 첫날부터 싸우고 진짜 늦게 끝났거든요. 1시에 끝났어요, 학원이. 차 타자마자 한숨이 나오더니 제가 엄청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걸 보고도 어머니가 위로를 안 해주셔서 그게 엄청 큰 상처였어요, 저한테. 그때 신랑이랑 저랑 제가 저렇게 대성통곡하고 우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집까지 가자고 그냥 조용히 차를 타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공부하는 엄마가 아니에요. 근데 왜 춤이 추고 싶어졌을까? 뭐의 매력을 느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초3 때인가 왕따를 살짝 당했어요. 그래서 유년기 때 자신감이 엄청 없었는데 이제 중2 때 춤을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처음 듣고 그러고 막 자신감도 생기니까 그 후로 막 노래 들으니까 몸 움직이고 싶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 반환점이었네 인생이. 어머니가 당연히 공부 얘기를 하는데도 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춤춘 이후로 성적이 원래 성적보다 떨어졌다면서요. 저는 지금이나 그 떨어지기 전이나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0위권 안에 있었다고 그랬거든, 엄마는. 네.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야? 고등학생 되고 나서는 반에서 8등 정도 해요. 지금도 그렇게 8등이야? 유지를 하다가 네, 이번에 어려워서 저 9등 됐고. 지금 반. 잠깐, 어머니 가만 있어. 이거 어머니. 8등, 9등이면 어머니 이게 무슨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니에요? 거죠? 네. 아니, 반에서 8등 9등인데도 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어머니! 무슨 분교 다녀요? 아니잖아. 10명 있는 전교생이 막. 이게 안녕하세요 캐슬도 아니고 어머니. 뭐야? 어머니 이게 이거 어떻게 나 제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아이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학기 때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성적표 안 보면 안 되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대신에 2학기 때는 지금보다 열심히 해서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안 봤어요. 반에 한 8등, 9등 얘기하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엄마 나 국어 몇 점이고 수학 몇 점이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수학을 2점 받고 영어를 40점 받는데 어떻게 8, 9등이 나올 수가 있는지. 어머니도 처음 들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8등이라는 게 국어만 8등인 것 같은데? 진짜. 국영수 합쳐서 8등이거든요.
성적 얘기를 계속 여기서 하기에는 좀 뭐한데 네. 인성 부분에 인성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는 뭐예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데 한번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담임선생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담임선생님 전화만 뜨면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백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불러서 왜 백지를 냈냐고 그랬더니 전날 수행 준비하느라 잠을 못 잤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날 수행 준비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얼마 전에는 또 학원을 늦어서 왜 학원 늦었냐고 그랬더니 뭐 지하철역 부역장님이 지나가는데 자기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늦었다. 부역장님이요? 교육장님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 말 걸기 힘든데. 되게 창의적인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시험 기간이라 아이들 휴대폰을 전부 다 이제 압수를 하는데 세니까 자기는 폰을 못 낸다고 자기는 댄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연락이 돼야 된다고 자기는 폰을 못 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한테 대드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내 새끼니까 어쩔 수 뭐. 없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까지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역장님이나 뭐 이런 것처럼 거짓말 그런 거 근데 뭐야? 역장님은 진짜 궁금하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역장님 만났을 수도 있잖아. 진짜요. 아니 이게 네, 한번 얘기해봐, 역장님 거. 그 다른 학원 가기 전에 지하철역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부역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우리 딸이 중3인데 막 문제집 같은 거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예요. 선보는 학생인데? 그럴 수 있어. 선보는 학생인데 문제집 추천해달라 그랬다고? 그럼 한 몇 시간 정도 그때 소요했던 거예요? 그때 한 20분. 20분 늦었어요? 네. 1시간, 1시간 때문에 어머님 또 그러신 거예요? 1시간. 1시간 때문에 어머님 또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아들 눈 뒤집어지네 이렇게. 1시간이면 말이 안 되죠, 엄마. 그때 남편이랑 같이 있었는데 분명히 ren이가 1시간 늦은 거 맞아. 근데 엄마가 지금은 신뢰를 네. 못 한다니까 본인 생각해도 좀 많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해요? 네. 엄마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짓말 있나요? 엄마가 여자친구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 여자친구 있으면 말씀을 드려요. 아, 항상? 네. 그거는 그 중요한 건 엄마 터놓네요. 이성관계는 솔직하네. 데이트 비용도 주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는 헤어졌다고 위로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데이트 병 알지? 헤어졌다고 위로금을 받고. 없는데도 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엄마 몰래 오디션 하나 간 거? 오디션 갔다고? 네. 그러면 몰래 갔어. 엄마 응원해 줄 텐데. 왜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거죠. 그 막 계속 공부 얘기하시니까 떨어지면 아 떨어졌으니까 그냥 공부만 해라. 그런 줄 얘기 알고. 할까봐. 그러네. 어머니 그건 인정하세요? 춤으로 원인 삼고 좀 그러려면 춤 그만둬 이렇게 좀 쪼는 건 있어요? 아니 엄마는? 없어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요? 그래서. 네, 오른손 진짜로. 들고 엄마 진짜? 네. 돌아가신 저희 친정 아버지를 걸고 아유 그 아버님은 왜 정말로. 그러세요? 너무 많은 걸 거시니까 불안스럽네요. 차라리 현실적인 거 걸어요. 어머니 지갑에 있는 현찰을 걸고 네. 뭐 이런 거 예. 지갑에 있는 현금을 걸고. 네, 진짜 그렇게 진짜로. 쪼아본 적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항상 동아리 태클을 거세요. 그냥 시험 성적 안 좋았으니까 네 그냥 춤추지 마. 그렇게 해. 그런 식으로 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를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들과 어머니 이야기가 팽팽하니까 딘딘 말대로 그러면 저기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실은 우리 와이프가 뭐 저나 이렇게 댄스를 안 밀어준 적도 없고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 쪽을 좀 포기 쪽으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말하는 거 아빠가 옆에서 보셨는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부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부부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 것 같아요. 편지도 써보고 대화도 해보고 때로는 이제 부부니까 매도 되어 봤습니다. 네. 심지어 저는 제가 술을 한 잔 먹고 아들 방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어도 받고 무릎 꿇고 울면서 빌어도 받고 그런데 아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고 똑같으니까 아드님, 아버지 무릎 꿇고 우실 때 어땠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랬어요. 그런 생각만 들었어? 아니면 더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일이 커졌구나 해서 잘못을 느낀 것 같은데
안 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서 며칠 전에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배고프다고 해서 엄마가 밥 해줬는데 이렇게 반찬 쓱 보고 아, 그냥 안 먹을래요 하고 라면 먹거나 무슨 말을 해도 아, 뭐 어쩌라고요 이런 식이니까 저도 옆에서 보면 속상한데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세연이는 저희한테는 착하죠. 저희한테는 진짜 막 PC방비도 내주고 막 그렇게 착한 친구인데 그거 부모님한테 데이트 비용하고 위로금이야 다. 그 위로금을 근데 친구랑 있을 때랑 부모님이랑 있을 때 행동이 다르니까 완전. 조금 그 부모님한테 그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우리 친구는 부모님한테 잘해요? 네, 엄청 잘해요. 네, 엄청 잘해요. 진짜 자기 얘기를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아들이 잘하는지. 저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옆에 모셔왔어요. 왔어요? 네. 엄마가 옆에 있어도 그랬구만. 어머니 만나 뵐게요. 처음에 제가 세연이 엄마를 만났을 때도 몸무게가 40대 후반의 몸무게를 가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6kg가 더 빠졌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언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세연이가 그 얼마 전에 자퇴를 하겠다고 아이고야. 네,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 녀석 가지가지 종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춘기가 하는 네. 모든 행동을 세연이 엄마가 너무 그게 상심이 되고 힘들어서 두문불출하면서 집 밖에도 안 나갔어요.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친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세연이한테 그래도 한 가지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의 꿈과 열정이 다른 사람의 눈물과 상처를 가지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오늘 아주 명언들이 쏟아지네. 어머님은 얘기했죠. 내가 몸을 낳은 거지. 생각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춤 때문에 자퇴를 한다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 고등학교 들어가고 3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엄마가 그 성적을 보시고 네 공부 있다고 할 거면 자퇴해 해서 짜증나서 그때 아 그냥 자퇴할게요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묘하게 엄마가 얽혀있고 엄마가 뭔가 제공하는 게 있고 그런 얘기만 되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자퇴할게요 한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소리를 한 거예요? 진지하게 그렇게 네. 얘기 안 했었는. 진지하게 엄마 나 학교 그만두면 안 돼요. 언제 나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정확하게 그때 살이 빠진 이유가 제가 건강이 사실 조금 안 좋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도 있고. 저도요. 콩팥 기능이 40%밖에 안 남아 있어서 어떡해. 약을 이제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연이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엄마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콩팥이 안 좋다 보니까 약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달라고. 근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도 하셨겠네요. 입원했을 때도 이틀이 지났는데 전화가 한 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도 전화는 한 통 해야지 그랬더니 깜빡했다고. 아빠가 보다 못해서 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온 거예요. 휴대폰 한 10분 정도 하더니 갈 때 인사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를 잘 못 키웠구나. 그거는 잘 못 키운 거 맞아요. 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거는 잘 못 키운 거예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놀라잖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차가워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아픈데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생각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누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아는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서 눕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근데 엄마는 신장이 안 좋으셔서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으시대. 그런 컨디션으로 늘 살아가고 계시는 거야. 그런 거 한 번이라도 그래, 생각해줬으면 너 좋겠어. 신봉성 누나를 여기서 만나서 다행이야. 골목에서 만났으면 너 진짜 난리 났어.
우리 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엄마랑 잘 지내고 싶어요? 네. 엄마가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얘기해봐요, 엄마한테. 제가 하는 일에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응원이 되는 말. 그러면 알아서 공부고 춤이고 알아서 내가 책임감 있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아버님은 왜 아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고개를 저으세요? 이유가 이 집안에 보이지 않는 시크릿이에요. 이게 뭐가 있어, 비밀이. 다들 누가 얘기할 때 아들이 얘기할 때는 엄마가 이러고 있고 엄마가 얘기할 때는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아버지 왜? 응원을 절대 안 해준 게 아니거든요. 오디션 봤으면 왜 자기가 미리 짐작해서 떨어지면 공부만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오디션 봐라라고 여러 번 많이 했고 그 응원해 줄게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아들 역시 학원 그때 가기 싫은 그 학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싸우고 새벽 1시에 끝나서 막 울 때 엄마 아빠는 지레짐작으로 지금 여기서 말을 뭐 건네봤자 무슨 위로가 되겠니 해서 말을 안 건네했다라고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게 상처가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해서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텍스트. 딘딘부터. 서로 조심하면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옛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나 때는 정말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차츰차츰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좀 부드러워질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드님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계속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무뚝뚝하게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엄마 나는 이래서 속상해. 라고 풀어서 얘기해줘요. 이거는 무슨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서로 벽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아, 내 새끼라면 쟤 맞았어. 많이 맞았지. 시비 털지 말라고 그러다 옥수수 엄마가 고민이었겠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자, 그럼 표와 상관없이 아들이 도대체 진짜 보는 어느 거예요? 정도 춤 실력이 있길래 이렇게 진짜 보는 어느 거예요? 정도 춤 실력이 있길래 이렇게 의견이 틀린지. 준비된 춤을 앞에 보여줬잖아. 그건 연습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프리 댄스로 한번 가볼게요. 형이랑 같이 한번. 프리 댄스. 프리. 여유가 아주 다르네. 다르네, 달라. 네, 딘딘. 몸치 아니네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었던 게 이렇게 춤추고 싶다고 얘기해놓고 진짜 못 추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했어요. 걱정했어. 다 걱정했어, 지금. 진짜 네, 몸치는 맞아요. 약간 뻣뻣하죠, 그죠? 몸치는 맞아요. 약간 뻣뻣하죠, 그죠? 어디서 보냐면 고개, 손,
근데 발은 하고 있는데 손이랑 얼굴은 이렇게 굳어 있는 거를 보면 몸에 흐르는 그 리듬감은 타고나진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저 동작을 하려고 노력. 몇십 번, 몇백 번을 했을까 같은 동작을. 그게 보이더라고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춤을 좋아하는구나. 아드님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엄마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기서 결과 보고 학원 보낼지 안 할지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엄마한테 맡길 테니까 뭔 결정을 하든 일단 예의 바른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몇 표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총 200명 중에 100표 넘어갔다. 100표 넘어갔어. 116. 인생을 건 사람.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7살 여학생입니다. 제 친구는요, 벌써 운명의 상대를 만나 지 인생의 송두리째 다 걸었거든요. 야, 우리 애기들 봐봐. 야, 대박 잘생겼지? 그래? 그래, 뭐, 근데, 그건 뭐야? 우리 애기들 포토카드야. 이건 응원봉이고. 야, 벌써 30만원 넘게 썼다며. 그만 좀 사, 기집애야. 제 친구가 사랑에 빠진 주인공은 바로 아이돌 세븐틴입니다.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이야 많죠. 근데 이 친구는 클래스가 전혀 달라요. 야, 너 어디야? 나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나 어제 콘서트 본방 뛰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다. 친구들 약속 취소는 기본이고요. 야, 너 어디야? 너 왜 학교 안 와? 왜? 우리 애기들 음악방송 출근길 보러 왔지? 야, 너 오늘도 학교 안 와? 오늘 우리 애기들 공항 출국한대. 나 바빠 끊어. 덕질의 인생 모두를 건 제 친구. 제발 안녕하세요 해서 얘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주세요. 친구가 보기에 좀 좋아하게 놔두면 되지 않아요? 2학기 되기 전에 정말로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딸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지만 봉선 씨 어렸을 때 이렇게 좋아하던 아이돌이나 뭐 가수 저는 많이 다녔죠. 저는 약간 농구장 이런 데 많이 다녔고 대학팀들을 좋아했죠. 고대도 좋아했고 연대도 좋아했고. 뭐 이상민 씨, 뭐 우지원 씨. 저 서장훈 씨도 좋아했어요. 서장훈 씨도. 네. 저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가 이제 박지윤 누나랑 그리고 장나라 누나 제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음악 방송을 또 어떻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7시간 기다려보고 이거는 진짜 힘들구나 하면서 이건 정말 극한 애정이 있어야겠다 해서 저는 포기했죠.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까요? 나오세요. 친구가 세븐틴은 얼마나 빠져 있는 거예요, 세븐틴에? 세븐틴의 인생 다 걸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길래?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돼서 3년째인데 학교에 와서부터 계속 세븐틴 얘기만 하고 팬미팅이나 콘서트는 무조건 가고 굿즈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 포토카드랑 응원봉을 가져와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자랑을 해요. 그리고 카톡방에서 자기 오빠들이, 애기들이 방송 찍었다고 봐달라 그러고 신곡 나오니까 뮤비 봐달라 그러고 노래 들어달라 그러는데 저는 일단 아이돌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이돌이 아예 없어? 또 딘딘 좋아하네 그러면. 그럼 누구? 또 딘딘 좋아하네 그러면. 그럼 누구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네, 알아요. 아이돌한테 관심 없으면 누구 좋아해? 저는 애니메이션 성우 좋아해요. 예를 들면 누구 하나? 저 신영우 성우 좋아해요. 오늘은 당신한테 작별 인사나 하러 온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목숨은 아주 소중하니까요. 성우를 좋아하는 특이하다. 되게 특이해. 아니 그 친구가 세븐틴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고민이에요? 친구가 그건 가족들의 고민 아닌가? 일단 가족분들은 포기하신 것 같고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저는 학교에서 맨날 만난 친구고 얘가 걱정되잖아요. 하루는 학교에서 중요한 행사를 가야 되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하는 말이 콘서트가 있어서 새벽까지 그 콘서트 보다가
엄청 피곤하고 목도 나가서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피곤했나 보다.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한 일주일에 얼마나? 일주일에 2-3번이고 반이네. 와도 점심시간에 오고 학교에 와도 계속 수업 시간에 잠만 자니까 선생님들도 초반에는 열심히 잡으려고 그러시는데 안일해지시고 포기를 하신 것 같던다고요. 아니야, 선생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일단 만나보고 싶어요. 예, 친구 한번 세븐틴에 빠져있는 친구 만나볼게요. 안녕. 친구가 고민이라고 고맙게도 나와줬어요. 친구의 고민은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안 되는 것도 같은데 가수를 좋아하다 보면은 따라다닐 수 있지 않나 생각. 지금 담요도 세븐틴 담요를 지금 세븐틴 누구예요? 세븐틴 조슈아예요. 어머, 그런 담요가 있어요? 굿즈. 굿즈야, 굿즈. 굿즈야, 굿즈. 최애예요. 아, 아니요. 최애는 아닌데. 다 좋아하는 거지, 뭐, 그지? 세븐틴은 언제부터 그럼 좋아했어요? 2015년도 5월 26일에 저희 애들이 데뷔를 했는데 정확히 기억해. 그때부터 직캠 영상을 보면서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세븐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소개 좀. 그래, 시청자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세븐틴 부탁드려요.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죠. 네, 멤버별로. 좋은 기회죠, 이건 오빠들 홍보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얼굴을 띄우면은 그래.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자, 이게 누구예요? 리더 에스쿱스고요. 에스쿱스. 1995년 8월 8일생이고요. 본명 최승철이에요. 총괄 리더예요. 팬들이 뭔가를 말하면은 무조건 들어주는 멤버고요. 쭉 한번 계속 다음 멤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바뀌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바뀌면.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팀 내에서는 막내지만 집에서는 맏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는 진짜 형아미가 뿜뿜하고요. 팬들한테는 오빠미가 진짜 짱이에요. 오, 막내인데도. 누구예요? 정한이고요. 생일이 10월 4일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천사예요. 정한이가 되게 애정 표현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뽀뽀를 되게 많이 해요. 애교쟁이로 통하고 있고. 애교쟁이. 자, 그 나머지 멤버 중에 딱 한 명만 더 추천해줄 멤버 한 명만. 역시 곡 만드는 우지 아닐까요? 예? 우지가 곡을 만들어요. 우지. 네, 우지. 나 군만 두는 우지 이름 우지가 군만 두는 좋아하나? 군만두는 우지죠, 그죠? 군만두는 우지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절친. 중1 때부터 친구였던 이 절친의 매력은 뭡니까? 친구를 되게 잘 챙기죠. 그리고 주변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생일 며칠인지 알아요? 생일을 안 알려줬는데요? 생일을 안 알려줬는데요? 알려줬거든? 귀여워. 그러면은 안무 다 외웠겠네요? 네, 외웠죠. 그러면 저 무대에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춤춘다 그러니까 괜히 아들이 긴장을 하네. 세윤이. 아들 지금 경쟁자 눈빛으로 얼마나 주나 보자. 박철 씨 어때요? 아까 그 아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재능은 재능은 내가 더 나. 목이 뻣뻣하지 않았어. 정말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래. 더 어려운 안무를 다 외우고 있었지. 근데 적어도 학교 생활에는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일어나서 티윗등을 들어가요. 밀린 떡밥이라고 이제 멤버들 일상 얘기랑 영상 이런 거를 막 회수하면서 이제 덕질을 하는데 밤늦게까지 영상을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늦잠 자서 늦거나. 네. 출근길도 가요, 음악 방송하면은? 네, 출근길도 가요. 여기 뮤직뱅크가 7시부터 가수들이 출근해요. 그래서 팬들은 3-4시부터 데뷔 타야 돼요. 맞아. 그 앞에 줄 서 있어. 전날부터 막 줄 서 있는 친구들도 있어. 출근길을 보고 또 이제 아침은 먹어야 되니까 이미 지각이니까 택시비는 아끼자라는
생각으로 버스나 지하철 타고 학교 가요. 최근 길게는 어느 정도까지 따라다녀본 적 있어요? 24시간 내내 집에 안 들어간 적도 있어요. 늘 스케줄 그냥 그대로 따라다니시느라? 네.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시는지 그래, 너무 부모님 엄청 궁금해요. 걱정하실 것 같아. 처음에는 진짜 막 외출 금지까지 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계속 나가고 이러니까 지금 막 포기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저런 담요도 굿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소중하거든. 네. 엄청 많이 가지고 있겠네요. 네.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오늘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어요. 예. 거기에 잘못 포스터라고 진짜 많은 거 있거든요. 저희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네네. 최대한 조심할게요. 예, 예. 함부로 다루지 않을게요. 우와. 저런 뭐, 저런 뭐 캐리어가 왜 들어와? 야, 이게 뭐야? 캐리어에 오네. 어이구야. 조심해서. 제 진짜 소중한. 아우 치킨이다. 아우 치킨이다. 와 이거 치킨 광고 찍었다고 이거 값을 모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영수증은 왜 보관한 거예요? 경비 처리가 되는 거 아니야? 경비 처리? 이거 잘못 열다가 보고 죽을까봐 무서워. 자랑하죠, 자랑하죠. 나는 순간 너 끝이야. 저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와, 보고 기절할 뻔했대. 턱 감싸는 거 멤버들. 여러분. 이렇게. 멤버들 얼굴들.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 7월 16일에 어쩌나라고 컴백을 했었는데 그때 이거를 나눠준다고 그거를 한 11시간 기다려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데요? 이거가 해바라기가 테마예요. 그래서 해바라기 화분이에요. 화분이랑 화분인데 거기 흙이랑. 들어가는 흙이에요? 네, 흙이에요. 정말 아끼는 거구나. 와, 이쁘다. 콘서트 때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빠들 나오면. 네. 아, 그 멘트가 뭐예요? 오빠들 응원할 때, 노래 부를 때. 승재정아, 지수준, 이순, 영원우, 지은, 명호, 민규, 성민, 승관, 한수, 차 해가지고 13명 이름 나열하고 그 뒤에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이름 있어요. 꼭 이름 있어요. 아, 티셔츠도 이렇게 딱 네, 있어요. 그거는 이제 멤버들이 3주년 기념해서 직접 디자인한 옷이에요.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나 너무 무서운데 아니, 죄송한데. 이 비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이거 빼주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 잘못 건드릴까봐. 일단 이거 넣어둘게. 같이. 이 비닐이 여기서 나왔거든. 이거 아니야? 귀여워. 이런 거 살려면 돈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은 1200 어디에서? 어디에서? 저거 방금 나온 게 이 굿즈들만 합쳐서, 사는데? 네. 앨범 뭐 이런 거 다. 앨범 따로 아니 돈이 다 어디서 났어요? 부모님이 도와줄 때도 있고 아빠가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따라가면은 아빠 친구들이 3, 4만 원씩 용돈 줘요. 저도 제 용돈벌이로 하려고 알바를 한 적 있어요. 어떤 알바? 전단지를 돌린 알바를 했었단 말이에요. 전단지 뿌리는 거. 그걸로 이제 50만 원 정도 벌어가지고 이제 덕지 생활을 썼어요. 부모님도 가만히 놔두시는데 친구가 보기에 좀 좋아하게 놔두면 되지 않아요? 어때요? 저도 놔두고 싶긴 한데 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시험 때 나오질 않아요. 아, 시험 기간에 안 나와 학교를? 네. 안 나오면은 0점 처리돼서 성적도 쭉 떨어지거든요. 근데 전혀 아무런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슬아슬하게 유급을 넘겨서 3학년 올라왔어요. 그때도 유급에 위험한 일석 있었구나. 일수가 안 채워지니까. 유급이란 게 있구나 아직도. 네. 근데 올해는 학기 초부터 계속 그래서 2학기 되기 전에 정말로 유급을 당해버렸어요. 정말로 유급을 당해버렸어요. 따겠다고 지금? 네. 저희들은 다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혼자 3학년을 다시 보내야 돼요. 야, 이건 너무하다. 유급은 좀 결석 그렇다. 일수를 60일을 다 채워가지고 작년 11월쯤에 이제 아이고야. 통지를 받았어요. 뭐 충격받거나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냥 또 다니면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후회를 해봤자 이제 남는 건 없잖아요. 뭐 어차피 다시 3학년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유급이라는 걸 접하신 부모님 마음은 어땠겠어요, 진짜. 모든 부모들은 그 그러니까. 자식들을 덕질하시잖아요. 아, 옆에서 계속 지금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지금 방송을 지켜보시는데 아버님이세요, 우리. 아버님. 아버님.
고민 많으시겠어요. 예, 딸들. 네, 아버지. 갑자기 그냥 서울에. 갑자기 그냥 서울에. 아유, 아버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아니, 마음이 속상하셔. 그동안 얼마나 별의별 걸 다 해봤겠어요. 우리 딸을 마음 잡으려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 표정을 답답하시죠. 봤거든요. 그래서 딸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래.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어머, 이 사진만 봐도 너무 좋은 거야. 딸내미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네. 힘들었습니다. 예. 이걸 계기로 딸이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거죠? 네. 아버님도 좀 딸 이걸 못하게 해보려고 좀 어떤 노력을 좀 해보셨어요? 아니 왜냐면은 아까 가족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다 위에 언니건 오빠건 간에 바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막내다 보니까 자기만 이제 또 방관한다 싶어가지고 뭐 취미생활을 그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저 새벽에 동대문 시장 아시죠? 네. 그쪽 의류 쪽에 종사하고 있어요. 아, 완전 바쁘죠, 그러면.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옵니다, 집에.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그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단지 연예인 좋아서, 세븐틴이 좋아서 그거 쫓아다니는 거니까요. 이렇게 엄하게 애를 다스리거나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윤아가 칠삭동을 태어났어요. 아, 칠삭동. 미숙아로. 그렇게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건강하게만 그냥 자라다오, 그렇죠? 늘 혼자 있었어요? 네,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아예 놀았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일부러. 말없이 외박을 해도 다음날 아침에서야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나가면은 7시만 돼도 다른 애들은 연락이 와요. 근데 저는 막 9시, 10시가 돼도 연락이 안 오니까 왜 나만 연락이 안 오지? 이런 식으로. 그렇겠다. 네. 그런 마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옆에 지금 나와준 친구들이 좀 있는데. 옆에 친구는 같이 팬클럽인 것 같은데. 맞다. 옷이 똑같네. 아니, 그러네. 후드티가 똑같아요, 동생. 그렇네. 저는 유나 언니랑 같은 팬인 조윤선이라고 합니다. 아, 윤선이 안녕하세요. 세븐틴 찍었다. 누구보다 그러면 유나 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겠어요? 같이 팬 활동을 하니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유나 언니가 저한테 유급됐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는데 키읔을 보내면서 얘기해가지고 키읔을 보냈다고요? 네. 크크크크를? 네. 또 출근 기사가 나면은 퇴근 보러 가자고 갑자기 연락할 때도 많기도 하고. 본인은 유나 언니처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언니처럼 학교를 빠지진 않고 부모님이 가지 말라 하면은 안 가고. 잘 안 가는 거여가지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는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학교는? 제가 이제 그 뉴이스트라는 친구들 레슨을 했었어요. 보컬 트레이너를 할 때인데 그때 세븐틴 애들이 되게 어렸었구나. 애기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 팬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뤄주기를 되게 바랄 것 같아요. 우리도 팬이 있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언니 때문에 뭘 해서 잘 됐어요. 이런 말 듣고 싶어. 너무 좋지. 너무 내 행복하지. 존재 가치가 됐는데 세븐틴 당신들 때문에 유급당했어요. 뭐. 만약에 세븐틴 오빠들이 학교를 열심히 가고 또 네가 하고 싶은 꿈을 쫓아가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잘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각할 수는 지각할 수 아니, 오빠들이 얘기를 우리 했는데 오빠들이 해달라는데 세븐틴 그걸 안 해? 오빠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각 안 할게요. 옆에 아빠랑 약속 일단. 아빠랑 프라미스. 자, 도장 찍고 아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자, 복사. 사인. 합이 잘 맞는데요? 사장님 결제. 사업을 많이 하셨고. 네, 사장님 결제. 좋아요. 그러면 세븐틴 오빠들이 유나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왔어요. 부득이하게 뭐 시상식이. 오늘 왜 못 온지 알죠? 네. 뭐예요? 골든 디스크라고 그거 알고 시상식 있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을 내서 정성 들여서 우리 유나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샌디입니다. 아, 예. 네, 오늘 안녕하세요에 저희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가진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뭐죠? 유나양이라는 학생들이 저희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공부와 학교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저희를 좋아해주면 너무 고맙지만 학교 생활 소홀이라는 건 학교 생활 또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된다면 저희가 콘서트를 또 유나양을 초대해드릴게요. 혹하자.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항상 화이팅하고 새해 복도 많이 받고 행복하게 바랄게요. 이거 오빠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오빠들한테 자 오케이. 네, 학교도 안 빠지고 지각도 안 하고 오빠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 캐럿이 되겠습니다. 아빠 말 잘 듣고. 아빠 말.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지금 뭐든 할 지금 내가 보니까 전이라도 뽑을 것 같아. 약속. 카메라 대고 약속. 약속. 그래. 아버지 같은 어른으로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자유도 좋지만 자율도 가르쳐야 될 것 같거든요. 믿는다는 이름으로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서 아버님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나야, 올해는 유급당하지 말고 내년에 나랑 친구들이 가는 고등학교 와서 같이 지내자. 우리 유나가 착하긴 진짜 착한가 봐요. 왜냐면 친구가 얘기하는데 진심이 막 느껴져. 이 어린 친구가. 아빠는 뭐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혔는데 끝까지 잡아줘서 고맙고 학교도 잘 나가고 이럴 테니까 많이 믿고 따라줘. 안아줘. 그거 안아줘요 아빠. 세븐틴의 14번째 멤버. 자 가겠습니다. 우리 댄디부터.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지킬 거라고 믿고 일단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다 믿는 거야. 지금 시청자를 다 넣어 믿어요 우리가. 형철 씨. 친구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고민이라고 생각을 너무 해요. 예뻐.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공감이 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결과 보여주세요. 인생을 건 사랑. 자 100표 많이 눌렀어요 생각보다. 103표. 이번 주는 아내 좀 말려주세요.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민 주인공에게는 고민 응원 상금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